자, 해볼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삼각함수에 대해 배울 텐데, 그쵸? 근데, 그 삼각함수, 네. 아이고, 학이 떨어졌구나. 자, 그 삼각함수에 대해 배우기 전에, 일반각이랑 호도법이 무엇인지부터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된장찌개를 끓일 건데, 그치. 아직 된장찌개 끓이지도 못한 거야. 그렇지. 차돌된장찌개 끓이려면 이제 뭐 우삼겹도 사야 되고 호박도 썰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아직 된장찌개 끓이려고 했는데 그 준비 단계인겨. 아직 된장찌개 끓이지도 오늘 된장찌개 못 끓여요. 아직 재료 손질만 하는 단계야. 근데 찌개로 바꾸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좀 비유를 좀 들어줄래요? 그래서 그 비유. 어쨌든 삼각함수를 배우기 전 단계다. 근데 그 전 단계를 배우는 게 좀 많이 빡세요. 그래서 그냥 소고기가 질겨. 그래서 잘 안 썰어진다. 근데 지빈이가 안 듣는데요. 예? 네? 왜요? 안 들을 너의 친구 가스라이팅해요? 건데. 야 친구 그만 가스라이팅하고 자 이제 그래서 보자 삼각함수의 뜻. 자 시초선 동경 각의 보호인데요. 먼저 일반각이란 무엇인지 살펴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면 위에 두 반직선 OX와 OP에 의해서 각 SOP가 결정된다고 했는데 반직선이 뭐죠? 절로 가는 거. 절로 가는 거. 절로 어디? 절로 가는 게 뭐예요? 그쵸, 한쪽으로만 무한히 뻗어나가는 네, 직선이죠. 고정되고. 그래서 어쨌든 직선 OP가 고정된 반직선 OX의 위치에서 시작해서 점 O를 중심으로 회전한 양으로 정의합니다. 각의 크기는. 그때 반직선 OX를 시초선이라고 하고 반직선 OP를 동경이라고 하는데 시초선은 뭐 무엇의 시초가 되었다고 해서 그 시초, 처음 시작하는 선이라는 의미고요. 시초? 무슨 말 하는 거야 지금? 자, 동경은 동경선이 할 때 그 동경은 아니고요. 그 움직일 도쿄? 경? 갑자기 도쿄. 도쿄가 왜 나오죠? 동경이 도쿄 아니야? 동혁이? 네, 아무튼 그렇다 치고 어쨌든 움직이는 선이다. 경이 선을 나타내는 건지 몰라도 어쨌든 움직이는 선이다 해서 동경 OP가 시계바늘이 도는 방향과 반대로 회전할 때 양의 방향으로 회전한다고. 자, 그럼 이 개구리를 보세요. 자, 개구리가 동경이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도는겨. 그러면 얘가 무슨 방향으로 움직인다? 개구리가 돌아. 그러니까 무슨 방향으로 움직이냐고? 시계 반대 방향. 그러니까 이게 무슨 방향? 양의 방향. 양의 값, 플러스 값. 정이야, 정의. 선생님, 왜요? 그렇게 정한 게 수학자들이. 그러면 만약 이 개구리가 시계 방향으로 돌면은 무슨 방향? 음의 방향이라고 정의한다. 그건 정의예요, 정의. 부호를 결정할 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빨간색 화살표를 보시면 양의 방향이라서 플러스 붙이고 이렇게 파란색은 음의 방향이라고 해서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자,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 크기가 45도, 마이너스 225도, 405도인 각을 시초선 OX와 동경 OP를 그리면 다음과 같다라는 거지. 자, 각 45도. 이건 좀 쉽죠. 두 반직선. OP가 동경이니까 OX 시초선이니까 고정됐어. OP가 이렇게 슉 움직인 거지. 자, 그럼 이건 뭐냐? OX가 이렇게 고정돼 있었는데 OP가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갔죠? 네, 시계 방향이니까. 시계 반대 방향이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움직였는데 부호가 반대라고. 음의 방향. 내가 말을 좀 헷갈리게 했네요. 음의 방향으로 갔죠? 그다음 이거는 뭐죠? 양의 방향으로 갔죠? 양의 방향인데 한 바퀴 돌고 45도 더 간 거죠. 그래서 이거는 405도. 그러니까 지금 이 405도랑 45도랑 그 똑같은 동경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각의 크기는 달라도 똑같은 위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빈이가 운동장을 도는데 운동장 한 바퀴 돌고 창조왕 가는 거랑 운동장 두 바퀴 돌고 창조왕 가는 거랑 똑같이 창조왕 가는 거잖아. 그럼 똑같은 거요. 알겠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시초선 OX는 고정되어 있으므로 각 XOP의 크기가 주어지면 동경 OP의 위치는 하나로 정해진다는 거죠. 그러나 동경 OP의 위치가 정해지더라도 각 SOP의 크기는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그림과 같이 동경 OP의 위치는 30도로 정해져 있지만 각 SOP의 크기는 여러 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30도만큼 같지. 이거는 채빈이가 한 바퀴 돌고 30도 더 간 거예요. 이거는 이 반대 방향으로 돈 거지, 채빈이가. 반대 방향으로 돌고 다시 30도 간 거예요.
360도를 돈 건데 마이너스 1 반대로 돌았다. 그 다음 플러스 30도만큼 갔으니까 마이너스 330도인데 마이너스 330도는 이렇게 간 거. 그렇죠. 시계 방향으로 네, 시계 방향으로 간 거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됐죠? 이렇게 똑같은 동경을 나타내지만 각의 크기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일반각인데 일반각, 일반적으로 각 XOP의 크기 중 하나를 알파도라고 할 때 각 XOP의 크기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도라고 한다. 그래서 이것을 동경 OP가 나타내는 일반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360도 곱하기 n은 이 똑같은 그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이렇게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똑같은 각의 크기로 생각을 하자. 그러니까 이거는 무시해도 된다는 의미지. 그러니까 한 바퀴 그냥 두 바퀴, 세 바퀴 돈 거니까 위치가 똑같을 거니까. 그래서 n은 정수라는 말이 뭐냐면 정수가 뭐죠? 0도 되고 마이너스 1도 되고 마이너스 2도 되고 마이너스 3도 되고. 그러니까 채빈이가 운동장을 안 돌아도 되고 반대 방향으로 돌아도 되고 반대 방향으로 세 바퀴 돌아도 되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다. 그것이 바로 일반각이다. 여기서 알파도는 0보다 크고 360보다 작은 것을 택합니다. 라는 것을 알아봐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시초선 OX와 동경 OP가 나타내는 한각의 크기가 400도일 때는 400도는 360도 곱하기 1 플러스 40도니까 뭐랑 같다고? 결국엔 40도랑 나타내는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거의 일반각은 360도 곱하기 n 해주고 플러스 40도. 단 n은 정수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다. 여기까지가 일반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각을 이거는 그냥 2차원 평면에 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디다 둘 거냐면 이제 좌표 평면에 둘 건데 그래서 4분면의 각입니다. 4분면의 각. 4분면의 각에 대해서 볼 건데 일반적으로 각의 소피를 좌표 평면에 나타낼 때는 각의 꼭지점을 좌표 평면 원점 5에 시초선 OX를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잡아요. 시초선이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선을 X축 양의 방향으로 잡고 동경 OP를 이렇게 뺑글뺑글 돌릴 건데 그 어느 4분면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각각 제1사분면의 각, 2사분면의 각, 3사분면의 각, 4사분면의 각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자, 이 개구리를 보자. 개구리가 지금 여기 있다. 몇 사분면의 각인가? 1사분면. 자, 개구리가 여기 있다. 몇 사분면의 각인가? 4사분면. 그럼 개구리가 여기 있으면 몇 사분면의 각일까요? 1사분면. 여기 이렇게. Y축에 딱 겹쳐줘요. 네, 난데모 나이야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들 날씨, 다들 너의 이름은 좋아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 개구리가 이렇게 있으면 1사분면과 2사분면에 동시에 존재하는 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어느 사분면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있을 때도 2사분면, 3사분면에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4분면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와 유사한 예시가 뭐냐면 우리 로그 함수 문제 중에서 2사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할 때라는 그런 문제 있잖아요. 그거 할 때 2사분면 안 지나도록 할 때 로그 함수 이렇게 원점 지날 때 2사분면 안 지나는 걸로 치잖아요. 그거랑 좀 비슷한 논리인 거죠. 그래서 동경이 좌표축 위에 있을 때는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게 되더라. 780도를 한번 볼까요? 어느 사분면인지. 360도 곱하기 2 뭐죠? 720. 이거 일반과 빠르게 파악하는 방법이 있어요. 동영상 화질이랑 똑같아요. 360, 720, 1080, 1440, 2160. 신기하지? 그걸 외우고 다니는 게 아니라 교과서 문제 풀 때, 일반각 따지는 문제 풀 때 동영상 화질 생각하시면 빠르게 일반각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동영상 화질이랑 일반각이랑 연관이 있는지는 난 잘 모르겠는데 열린 과제로 한번 해보세요. 신기하지 않아? 왜 그런 연관돼 있지?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동영상 화질이요. 그래가지고 720에서 60 더한 거니까 이거는 결국 몇 사분면의 각이더라? 1사분면의 각이죠. 이건 안 치는 거니까 그냥 두 바퀴 돈 거죠. 채빈이가 그냥 두 바퀴 돈거. 이건 창조광 간 거. 60도는 마이너스 210도는 채빈이가 운동장을 시계 방향으로 돈 거죠. 자꾸 채빈이 얘기해서 미안하네. 자, 그래가지고 플러스 얼마큼 한 거? 150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몇 사분면의 각이다? 2사분면. 왜 150도는 2사분면에 위치해 있으니까요. 아, 그렇더라. 자,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예제를 한 번 더 보자면 490도는
플러스 130도니까 2, 3분면의 각이고 마이너스 500도는 360도를 곱하기 마이너스 2 한 다음에 플러스 220도만큼 돌린 거니까 3, 3분면의 각이겠구나를 빠르게 유추할 수 있더라. 빠르게라네. 빠르게. 자, 그래서 두 동경 위치 관계다. 자,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아까 채빈이를 계속 예로 들었는데 이제 이제 다현이까지 데리고 올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동경, 이게 동경 두 녀석을 데리고 온 거야. 그래서 각의 크기를 각각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360도 곱하기 n1, 베타 360도 곱하기 n2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다현이랑 채빈이가 이렇게 있는 겨. 그래가지고 다현이는 운동장을 막 3바퀴 돌든 2바퀴 돌든 안 돌든 지 맘이겠죠. 채민이도 마음대로 돌겠죠. 둘이 도는 게 다르다는 겨. 도는 게 각각 다르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N1, N2 한 거예요. 그 다음에 A랑 B는 그 각에 대한 그 정보를 나타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것 같고. 그럼 두 동경의 위치 관계를 살펴볼 건데, 만약에 두 동경이 일치한 거야.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알파 빼기 베타를 하면 360도 곱하기 n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소랑 채빈이가 손잡고 같이 운동장 돈 거예요. 두 동경이 일치한다는 거니까. 손잡고 같이 운동장 도는 거니까 그 결과는 어떻다? 항상 똑같겠죠. 그 의미. 그러니까 알파가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가든 베타가 한 바퀴만 돌고 요만큼 가든 그거 두 개를 빼면은 항상 뭐가 되더라? 이 두 개를 탁 빼면은 항상 그 360도 곱하기 n이 나와요. 같이 손잡고 운동장 돈 거니까요.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 다음, 두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미소는 이만큼 간 거야. 미소가, 채빈이랑 같이 걷기 싫대 삐졌어요. 그래서 이만큼 갔어요. 채빈이는 그냥 혼자 돈 거야, 이만큼. 그러면 이거는 얼마만큼, 그러니까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알파에서 베타를 빼면은, 이 베타를 이렇게 덜어낸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얼마만큼만 남죠? 이 180도만 남죠. 그래서, 얼마만큼 도느냐 360도 곱하기 n이고 그 결과가 180도다 라는 거 이해하기 쉽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 두 동경이 S축에 대한 대칭이다. S축 대칭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간 방향을 지금 빨간색 이렇게 간 거에 파란색 간 거를 이렇게 쭉 이어붙이면 결국 뭐가 되죠? 360도가 되죠. 그래서 더하는 거 결과는 360도 곱하기 n이다. Y축 대칭은 뭐냐? 자, 미소가 달리기를 해서 이만큼 갔어요. 근데 채빈이가 느려가지고 이만큼밖에 못 간겨. 그래가지고 이 채빈이가 이만큼 간 거를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180도가 되죠. 그래서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Y축 대칭은. 그 다음 이게 좀 어려워요. Y는 X 대칭이 좀 어려운데, 잘 봐요. 좀 어렵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채빈이가 이만큼 간 거야. 근데 미소는 이만큼밖에 못 갔슈. 근데 이만큼 간 거를 Y는 X 대칭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얼만큼 가게 된 거다?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하게 되면 90도만큼 가게 된 거죠. 그래서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 즉,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90도랑 450도랑 720에서 90도 하면 얼마지? 790, 810 이런 애들이 다 똑같다라는 의미죠. 네. 다 똑같은 각을 나타내는 y는 x 대칭을 의미한다고요. 아시겠죠? 네. 자. 가지가 일반각이고요. 재료 손질하기 힘들죠. 이제 호박 썰었어요? 이제 된장 준비할 건데, 된장찌개의 핵심 된장. 이게 바로 뭐냐면, 라디안과 호도법이라는 건데, 호도법. 이 뭔지 알아보자. 지금까지는 가게 크기를 나타낼 때 30도, 120도와 같이 도를 단위로 하는 60분법을 사용하였으나, 이제부터는 가게 크기를 나타내는 새로운 방법에 대하여 알아볼 거란 얘기예요. 60분법이 뭐냐면요. 원의 둘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360등분한 거야. 그러니까 360번 쪼갠 거예요. 그 중에 한 개를 1도라고 정의한 거예요. 그게 바로 그 60분법의 단위인 거죠. 실수 단위는 뭘까요? 그렇다면 실수 단위. 우리 재민이 시절 때 뭐부터 배웠지? 하나, 둘, 셋 하잖아. 2친 이상 고 하잖아. 1. 허수 단위는 우리 그 고1 때 되게 우리를 당황스럽게 했던 그 루트 안에 뭐가 들어가는 거? 마이너스 1 들어가는 거, i죠. 60분법은 도인데, 그래서 1도. 이제 새로운 걸 배울 건데, 새로운 단위법이 등장하는 거예요. 뭐냐면, 호도법이라는 겁니다. 호도법의 단위는 1라디안이라고 써요. 이게 뭔지 이제 알아볼 거예요. 알아볼 건데, 자, 잘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 있어요. 근데 호의 길이가 R이야.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랑 어떻죠? 똑같죠? 그렇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왜요? 단위를 만들려고, 새로운 단위를. 새로운 단위를 만들려고 그렇게 설정을 한 거야. 그래서 그거에 부츠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알파도라고 하면 한 원에서 호의 길이와 중심각의 크기는 정비례하죠. 각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호의 길이도 커질 거 아니에요. 그거를 비례식으로 나타내면, 자, 이거 호의 길이다 반지름 아님? 호의 길이, R 호의 길이 대, 전체 원주의 길이. 그 다음, 알파도 부채꼴의 각, 그 다음에 전체 각 360도를 비례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정비례니까. 됐어요?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알파도는 파이분의 180도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계산을 하면 되지. 알파도 곱하기 2파이 R은 R 곱하기 360도. R 없어지죠. 그 다음. 알파도는, 자, 1도 곱하기 360이죠. 뭐가 360도가? 1도를 360번 더한 거잖아. 그 다음, 2파이지. 2랑 360 엮고는 180 되죠. 1도 곱하기 180은 뭐지? 180도죠. 그래서 파이분의 180도가 나오죠. 알파도가 파이분의 180도래. 그게 항상 호의 길이와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 알파도는 반지름의 길이에 관계없이 항상 뭐로 일정하다는 얘기야? 항상 파이분의 180도로 일정하다. 미안하다. 흥분하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거 해가지고. 그래서 이 일정한 각의 크기 파이분의 180도를 바로 1라디안이라고 한다. 그래서 1라디안이 뭐라고요? 파이분의 180도라는 거예요. 이거를 바로 호도법이라고 합니다. 호도법이란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좀 받아들이기 힘드시죠? 마치 루트 안에 마이너스 1 들어간 것처럼. 이게 뭐예요? 뭔가 싶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이 그림을 볼 거예요. 보시죠. 자, 1라디안이니까 이 호의 길이가 R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라디안을 1라디안 붙였어. 그럼 이건 2라디안이지. 그럼 이건 호의 길이가 2R이죠. 그럼 언제까지 붙일 거냐면 호의 길이가 2파이 R이 될 때까지 1라디안을 짜자자자자 붙여버렸는데 그 라디안이 얼마가 되었다? 2파이 라디안이 되었다는 거예요. 전체 2파이 R이 될 때까지 라디안을 자자자 붙였더니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이 비례식이야. 1라디안 에 해당하는 호의 길이는 R이죠.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2파이 R은 뭐지? 원 전체 둘레의 길이죠. 그거에 해당하는 원의 중심각의 크기가 결국에 얼마가 된다? 2파이 라디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파이 라디안을 60부법으로 나타내면 360도인 거죠. 이게 라디안의 핵심이죠. 라디안을 왜 배우느냐면 라디안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각을 실수 체계로 옮길 수 있게 된 거죠. 각을 실수처럼 계산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래서 라디안을 도입하는 거게 됩니다. 그래서 호도법과 60분법은 1라디안은 그래서 파이분의 180도고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적용할 거냐면 숨차. 이그젬플. 자, 60도를 라디안으로 나타낼 건데 호도법. 60도는 60 곱하기 1도죠. 1도가 60번 모인 거니까. 근데 1도는 뭐였지? 180분의 파이니까 뭐지? 결국엔 3분의 파이. 그래서 60도는 3분의 파이. 파이를 180처럼 생각하면 돼. 180. 3 나누기 180은 60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럼 4분의 3파이는 여기에 4분의 3파이 곱하기에 1라디안이 있는 거죠. 곱하기 1라디안. 라디안을 수학자들이 너무 귀찮은 나머지 생략해요. 그러니까 원래 4분의 3파이는 4분의 3파이 라디안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거 귀찮아서 생략한 거라고. 그럼 1라디안은 뭐였지? 파이분의 180도였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135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수학자들이 라디안 쓰기도 너무 귀찮았나 봐. 그래서 저렇게 쓰는 겨. 어? 그러게요. 뭐 쓰기 귀찮았나 봐요. 근데 근데 봐봐. 이유를 알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 1이랑 이 1이랑 구분이 안 가잖아.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이해됐어요? 이해돼도? 그래, 알겠어. 자, 그러면 이 60분법과 호도법을 볼 건데, 봐봐요. 자, 30도를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죠? 6분의 파이요. 파이를 180처럼 생각하면 되니까. 4분의 파이는 45도고, 60도는 3분의 파이, 90도는 2분의 파이, 120도는 왜 3분의 2파이죠? 파이 빼기 3분의 파이 한 거니까. 180에서 빼기 60도 한 거죠. 그래서 파이 빼기 3분의 파이니까 3분의 2파이가 되는 거고, 135도는 파이에서 4분의 파이만큼 뺀 거니까 4분의 3파이가 되는 거고, 150도는 파이에서 6분의 파이 빼는 거니까 6분의 5파이가 되는 거고, 180도는 파이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이 정체불명의 이 식이 어디서부터 사실 유도가 되었냐면 이거예요. 이게 더 이해하기 쉬울 거야. 그냥 내가 그렇게 얘기한 게 뭐냐면,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결국 정비례 하잖아요. 그래서 이 호의 길이 대 전체 원주의 길이 대 b는 한 각의 크기, 그 전체 각의 크기 2파이랑 똑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비례식 계산을 하게 되면 뭐가 나냐면, L은 R 곱하기 세타가 나온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R은 R 세타라는 거는 호의 길이가 중심각의 크기랑 정비례한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충분히 유도해낼 수 있겠죠. 근데 그 아까 표현한 라디안은 반지름이랑 반비례하고 호의 길이에 비례하다는 거는 직관적으로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시고요. 이게 잘 그린 거야? 네. 이거 최고. 그래가지고 아는 세타 프라임으로 해주세요. 세타 프라임. 그 세타가 작아진 거잖아. 얼마큼 작아진 거지? 2분의 1만큼 작아진 거 아니야? 네. 이 얘기를 한 건데 내가 순간 헷갈렸나 봐. 이해됐어요. 네, 이해됐어요. 이제 이해됐어? 네. 아 진짜 어휴 그래가지고 이렇게 완전 이해됐어? 네, 네. 다 봤습니다. 와. 봐봐. 그래가지고 자 그래서 야 이것만 하면 끝나. 자 부채꼴 OAB의 넓이를 S라고 하면 부채꼴의 넓이도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를 하니까 부채꼴의 넓이는 전체 원에 대한 넓이에 대한 B는 부채꼴의 각의 크기 세타 대 원의 각의 크기 2파이라고 하면 왜 뚝딱거리는 게 웃기니?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비례식 계산하게 되면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라고 넣어줄 수 있고, 그래서 R 세타는 L이니까 2분의 1 RL이라고 줄 수 있습니다. 저거는 공식처럼 외워두시는 게 좋고요. 네? 왜요? 공식처럼 외워두시는 게 좋고, 공식이 잘 생각이 안 나면은 저렇게 유도를 하시면 되겠다까지. 이제 네, 당황을 많이 해서 오늘 여기까지 된장찌개 끓이기 참 힘들다. 아직 끓이지도 않았어요. 자 이제 재료 손질 완료. 다음 시간에 된장찌개를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겠다. 이제 자 그래서 75페이지 하시면 돼요. 확인 문제 다 했어요. 확인 문제 75페이지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하세요. 75페이지